네, 오늘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군사적 보복을 공언하면서도 그동안 실질적인 개입은 자제해왔던 이란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충돌 배경은 무엇인지,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신 분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지정학적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면전으로 번져서 5차 중동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난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내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사망했던 반이스라엘 무장정파의 수장들을 위해서 이번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31일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수장을 암살했고요. 지난 2주 동안은 무선 호출기, 그러니까 삐삐를 이용한 폭탄 테러라거나 아니면 헤즈볼라 수뇌부를 향한 제거 작전 등을 벌이면서 레바논까지 전선을 확대해온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행보에 꾸준히 불편함을 드러내 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 공격을 통해서 무력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재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충돌이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번져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도 어지간한 중동 갈등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사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중동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지속된 지 오래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예.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도 다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예. 그런데 중동의 맹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란이 갈등의 전면에 나타나자 좀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당장 어제 새벽 미국 증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0.41%, S&P는 0.93%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53%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장중 한때는 2%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란의 공격이 별다른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양전까지는 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까지 여파를 미쳤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유가 시장을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원유 생산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대비 3.9% 오른 배럴당 70.8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무려 5%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ICE 선물거래소에서는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4.46달러까지 오르면서 전날 대비 3.8%가량 상승했고요. 두바이유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 갈등 격화로 공급 측면에서 우려가 번졌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 타격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세계 원유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공격을 감행하면서도 좀 확전으로는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 같은 확전 가능성은 좀 낮게 점치는 모습입니다. 네, 확정 가능성은 그나마 좀 낮게 점쳤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국제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경제계에선 두드러지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을 꼽을 수가 있겠죠. 사실 그동안 최근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과연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금 가격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 금 가격이 혹시나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달러 약세다,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다, 금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았어요. 때문에 올해 금 가격은
30%가량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624달러 약세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중동에서 전해진 소식에 반등하면서 2,67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의 경우 중동 갈등의 유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오늘 새벽 고점 대비 5%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전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군요. 앞서서 이 기자가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종목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방산주와 석유주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올해는 중동에도 전운이 이렇게 짙게 들이운 상황에서 각국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데다가 납기일까지 잘 맞춰줄 수 있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휴니드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표 방산주들의 주가는 증시와 역행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석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던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등 대표 석유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상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원유 재고 가치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기대감으로 석유주의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 마진 상승은 일시적인 이익에 그친다면서 고유가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사라진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번에 중동 지역의 충돌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